이번 시간에는 바로 스크립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크립트는 저희 바로 웹 미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자체 개발한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여기에는 문자열 분석이라든지 DB 제어, 입출력 처리, 외부 프로세스 연동 등 백엔드 구현에 꼭 필요한 기능을 집약해서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구현한 스크립트 언어인데요. 그 스크립트 실행창에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막강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웹페이지 구현을 위한 자체 개발 스크립트 언어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열 분석, DB 조회, 웹페이지 구현을 하기 위한 간단한 스크립트다. 그리고 외부 프로그램 연동을 통해서 라즈베리파이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든지 그 실행한 결과를 얻어온다든지 실행한 프로그램의 파이프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통신 기능들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설정 정보들이 다 DB로 저장되어 있어서 수정 및 조회가 용이하고, 서버 기능을 하기 위한 웹소켓이라든지 클라이언트 기능들을 구현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구조 역시 심플해서 제어문도 간단하고 자바스크립트와 유사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 기능으로는 C랑 파이썬, 자바 같은 외부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중 스레드를 지원함으로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여러 명이 또는 여러 기능들을 동시에 실행하고 제어할 수 있고, 웹소켓을 이용해서 실시간 메시지 처리라든지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같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소스가 수정되면 웹 운영 서버를 재시작하지 않고도 소스가 바로 적용이 되고 실시간 데이터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장점에는 사물 인터넷 구현에 꼭 필요한 코어 라이브러리들 제공한다는 점과 필요한 기능 및 함수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쉽게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나 파이썬 같은 외부 프로그램과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설정 정보는 DB랑 연계돼서 바로 저장된다 하는 게 장점입니다. 저희 바로 웹 플랫폼에서는 이 바로 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서 설정이나 별도의 조작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웹 페이지에 만들 때 바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백엔드 단을 구현하기에 용이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용어 설명인데요. 용어는 이제 크게 객체랑 함수, 제어문으로 나눠져 있고요. 객체는 그 노드 객체가 있고, 노드 객체는 모든 객체의 이제 기본 단위이고요. 그 객체는 노드의 속성을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공용 객체는 디폴트로 제공되는 객체로 클래스랑 CF,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는 C 언어로 보면 스태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태틱한 객체다. 그래서 이 객체의 함수들이나 속성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제에 보시면은 웹이라는 객체를 클래스로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그 CF 객체는 공통 설정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my value라는 거를 이렇게 공통으로 1, 2, 3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 값은 어느 위치에서든지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함수들을 사용하는데, 여기 예제를 보면은 종료해주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종료해주는 이런 함수들, 이게 공통 CF 객체에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코어에 이제 들어있는 기본 객체들인데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들은 영역, 위치, 크기, 색, 키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는 페어, 그다음에 함수 이런 것들이 있고, 생성 방법은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과 함수처럼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장 객체는 크게 이제 DB를 관리해주는 객체랑 파일을 관리해주는 객체,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관리해주는 객체, 웹 내용을 관리해주는 객체, 웹 응용 서버를 관리해주는 객체, 그 다음에 배치 작업, 그다음에 소켓 객체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요. 이런 객체들을 이렇게 생성을 하는 방법들은 이제 나중에 실무 예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 종류에는 이제 객체 함수가 있고요. 객체 함수는 객체의 이제 멤버 함수로서 객체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게 있고요. 그다음에 코어 함수는 바로 미드레어에 탑재된 함수인데요. 여기는 크게 이제 바, 컴프, 프린트, 웬, mvl, 포맷, 맥스, 민, 뭐 isset, 아규먼트, 그다음에 타입 오브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자세하게 사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우선 알아두시고요. 공용 함수는 사용자가 등록한 함수로서 페이지 DB에 CMS 펑크라는 테이블에 구현 소스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런 노드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페이지스 DB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스 DB에서 그 함수들을 조회하는 그 간단한 스크립트입니다. 이거를 이제 실행창에서 복사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은 실행창을 열시고요. 아까 이 내용을 복사하신 다음에 실행창에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실행을 하면은 이런 함수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쭉 리스트로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서브 함수인데요. 서브 함수는 함수 유형별로 등록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페이지 관리 툴에 보시면은 함수에 보시면 이제 유형을 이렇게 바로 유틸 뭐 이런 유형이 있고 그 안에는 이런 함수들 등록한 함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유형명에는 반드시 그 골뱅이 기호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소스들은 서브 펑크라는 테이블에 구현 소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help라는 유형의 컨텐츠라는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HTML에다 넣고 HTML을 로그로 이렇게 출력하는 예제인데요. 이거 역시 이제 함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스크립트인데요. 이것도 실행창에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창에서 로그 삭제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전체 함수 정보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inline 함수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행을 하면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요지는 함수의 모든 설정값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반복되는 코드 블록이나 함수 구현이 긴 경우에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문인데요. 제어문은 크게 이제 반복문과 조건문으로 나눠지고요. 저희 바로 스크립트에서 반복문은 화일뿐입니다. 그 매개 변수랑 타입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수행하는데요. 그 예제들은 여기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if나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not이라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not은 if랑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한 케이스 블록만 실행된다는 거고요. C나 자바스크립트와 다르게 케이스문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스위치문에서 여러 개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비교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자세한 제어문 실행하는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바로 스크립트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스크립트는 언어라기보다도 저희 바로 페이지에 웹 화면을 구현하기 위한 백엔드 구현 스크립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